다시 한번 간절히 협의도 없이 가짜 상생안을 내고 있는데 다시 한번 공식적인 사회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요. 카카오 불공정 행위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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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를 규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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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모빌리티가 앞에서는 상생을 한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가짜뉴스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디랑 상생을 하고 계신 겁니까? 카카오 모빌리티 류경선 대표님께 앞서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대리운전업 중기 적합업종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지난 8월부터 한국 대리운전 총연합회와 함께 논의를 진행해 오고 계신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업체 2곳을 추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인수 철회 의사를 밝히긴 하지만 중기 적합업종 합의 과정에서 기존 업체를 인수하거나 사업을 확장한 사례는 이번이 또 처음이라고 합니다. 동반위에서도 합의 과정에서 추가로 사업 인수 자제를 요청한 바 있고요. 그런데 그 논의 과정에서 화면 보시겠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대리운전 업체 인수가 밝혀지자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 인수건은 대리운전 총연합회의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받았다. 네, 여기 당사자분이 나와 계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장유진 회장님 여기 계십니까? 네, 자리에 있습니다. 네, 동의하셨습니까? 저희가 동의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 거짓입니다. 네, 그런 적 없다고 하시는데 처음 기사는 동반이와 대리운전 총연합회에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받았다 였는데 동반이가 동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 보도 자료를 내니까 모빌리티에서는 동반이 부분만 언론사에 수정을 요청하셨습니다. 네, 의원실에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이 기사에 관련해서 사실관계 요청을 드리니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총연합회 동의 부분에 대한 답변은 없으셨고 동반위에만 사과를 하고 수정을 했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네, 당사자인 총연합회에 대한 부분도 수정 요청을 하시고 사과도 이분들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사실이 있다면 저희 당연히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사과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카카오 모빌리티와 택시업계와의 협의 과정인데요. 지난 9월 14일에 카카오 모빌리티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발표 후에 택시업계와 상생 방안에 대해서 소통은 하고 있는지, 협의는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의원실에서 모빌리티에 질의를 하니 1, 2주에 한 번은 만나거나 전화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와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만남을 가지는 단체는 4개라고 단체명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의원실에서 국토부를 통해서 4개의 법정 택시 단체에게 어떻게 소통하고 상생협의 진행하고 있는지 질의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상생협력과 관련해서 일체의 협의 추진 및 진행 사항이 없다라는 공문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의원실에서 4개 택시 단체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주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상생협의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모빌리티에 계속 요청드리니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상생협의가 택시 단체의 거부로 중단된 것처럼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빌리티가 저희 의원실에 추후 제출한 자료도 보면 지난 8월 택시 4단체 민주당 노동국 대화에 참여할 수 없다고 통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재한, 그래서 또 물어봤죠. 민주당이 주재한 그 대화 테이블에 참여한 택시 관계자분께 사실관계를 요청드리니 민주당 대화에 참여할 수 없다고 통보한 적도 없고 오히려 카카오 모빌리티가 대화 자체를 안 한다고 합니다. 제가 빠르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쭉 드렸는데요. 이렇게 모빌리티가 앞에서는 상생을 한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가짜뉴스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디랑 상생을 하고 계신 겁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택시단체와 다양한 채널을 만들어서 소통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빠르게 시정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곳이 아니라 카카오 지배력 안에 있는 어떤 협의에 한 군반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법정 단체와 또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네, 앉으셔도 좋습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판교에서 일을 하면서 카카오의 성장을 지켜봐왔던 사람으로서 카카오의 크루라고 부르죠. 그 공동체 정신이 사회 공동체에도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쭙는데요. 이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대리운전업과 택시업계와 상생하고 또 사회적 책임을 다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국감장에 이제 다른 국감장에서 상생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지만 이후 추가적으로 훨씬 더 많은 그리고 좀 더 신속하게 실천 계획들을 발표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우선 대리운전 시장 보호를 위해서 대기업 총량제 논의를 하고 계신데 유선콜과 앱콜, 그러니까 모든 콜을 포함을 해서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상생 방안을 수용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법안에 대한 건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사실은 상한을 두는 것입니다. 콜에 대해서 상한을 두는 것인데 유선콜, 시장 앱콜 점유율을 법으로 제한하는 거는 제가 아직 잘 그거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방법으로는 적절한지는 아직 그런 안이 확인할 수 현재 이제 상생안이 있고요. 그 네. 안에서 지금 유선콜만 뭐 제한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업체 입장에서는 이 콜이 저 콜이고 다 그 소비자 총량 안에서 제한을 해야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유선콜과 앱콜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한다면 나중에 앱콜로 소비자가 많이 몰리게 되면 유선콜에서 아무리 상생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들 시장이 이미 축소가 되어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상생이 대리기사와의 상생이 있고 업체와의 상생이 있고 두 가지가 다 지금. 있어서 네. 그건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리기사 분들에 대한 이제 상생 여과도 물론 필요한 바이고요. 지금 현재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될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계신 업체와의 상생도 충분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불어 택시 그 배제되었다고 이야기했던 4개의 법정 택시 단체들 포함해서 더 많은 곳들과 네, 상생 방안의 마련에 좀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의 지적에 명심하겠습니다. 네,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하시겠다는 말씀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기부 장관님께서 또 이런 플랫폼에 짓눌리지 않도록 을들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는 질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셨고 서면 질의로는 하나마나한 답변을 주셨는데요. 카카오가 상생 협약을 위해 노력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